사실 저는 이제 CTO 경험도 별로 없는데 너클와이어 테크닉 이 강의 주제를 받아서 여러 교수님들께 이제 많은 조언을 구하고 공부도 하고 케이스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틀린 얘기하는 게 있으면은 코멘트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너클링은 닥터 콜롬보에 의해서 2005년에 스타테크닉 케이스 시리즈로 이제 처음 소개가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31명 환자를 해서 이 96.8%가 리카날라이제이션 성공을 하였지만, 반면에 이제 심각한 이 컴플리케이션도 많이 있었습니다. 라지 다이섹션이 6.5%, 베슬 퍼포레이션이 9.9%, 인하스피탈 MI가 16.1%로 이제 스타 테크닉을 하고 나서 이 성공률은 좋지만 컴플리케이션 역시 많은 이제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 적절한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너클링 할 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강의에 이제 큰 컨텐츠는 언제 할 것이냐, 어떤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케이스를 몇 개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디케이션입니다. 2017년에 나온 이제 CTO 알고리즘에서 이 너클 와이어 테크닉을 이니셜부터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앰비거스한 경우, 털터스한 경우, 칼슘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드리 유즈는 긴 경우, 그리고 이전에 실패한 경우인데, 사실 이제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게 JCTO 스코어와 그대로 일치하는 저희가 그냥 흔히 보는 터프한 케이스 CTO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 터프한 케이스라고 해서 모두가 이 알고리즘에 제안한 것처럼 이 바로 너클와이어를 하는 게 아니고, 안테그레이드 너클을 하기 전에 뭐 NGO를 다시 잘 찍어본다던가, CT를 도움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아이부스 가이디드 와이어링을 한다던가, 레트로그레이드 너클 테크닉을 하기 전에 다이렉트 크로싱을 시도한다던가, 아니면 안테그레이드로부터 마크 와이어 테크닉을 한다던가 한 다음에 결국에 시간이 안 되고 방사선 선량이 너무 많고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너클 와이어 테크닉을 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한 리뷰 아티클에서는 이제 새로운 인디케이션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프록시말 캡이 잘 보이는 경우, CTO 랭스가 20mm 이상인 경우, 그 뒤에 베슬이 좋고 사이드 브랜치가 없는 경우인데, 보통 이런 경우라고 해도 대부분 이제 너클와이어를 먼저 선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필드에서 이제 너클 와이어 테크닉을 CTO에서 하기 이제 비교적 안전한 거는 제 생각엔 ISR CTO라고 생각합니다. ISR CTO의 경우 이 와이어를 올소고날뷰에서 보면은 이 와이어가 이 스텐트 안에 있는 거를 비교적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스텐트 안에 있는 상태에서 와이어를 너클을 하게 되면 퍼포레이션이나 뭐 다이섹션 같은 거에서 비교적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ISR CTO가 오히려 이 프라이머리 유즈하기에는 너클 와이어 테크닉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케이스 하나 보시면, 이번에 이제 프록시말 투 미드 LAD에 스텐트가 있어서 이 LAD ISR CTO 환자였고, 아이부스 가이디드로 프록시말 캡을 펑처를 먼저 했습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프록시말 캡을 펑처하는 게 안전하게 시술을 너클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필드 XTR로 이렇게 와이어링을 하다가 너클이 져서 너클 테크닉을 했는데, 다행히도 리엔트리 테크닉 없이 트루루맨으로 간 걸 확인을 하고 PCI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할 거냐는 제 생각에는 ISR CTO가 너클 와이어 테크닉에서 이니셜로 하기에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다음은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입니다. 이제 먼저 이 너클 와이어 테크닉이 가능하게 된 이론적인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CTO 리전과 이 미디어층의 근육이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이제 저항이 가장 낮아서 이제 힘으로 밀면은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이 서브 인티머층으로 파고들 수 있는 게 이제 너클 와이어 테크닉의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테그레이드가 더 좋냐, 레트로그레이드가 더 좋냐는 사실 베슬 바이 베슬 사바사일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레트로그레이드가 조금 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너클 와이어 테크닉을 하려면 서브 인티마 스페이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블러드 프레셔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면이 있고, 만약에 CTO 세그멘트 안에 사이드 브랜치가 있다면 안테그레이드에서 너클을 할 경우 이게 앵글이 블런트하기 때문에 사이드 브랜치로 빠질 위험이 있는 반면에, 레트로그레이드 너클 와이어 테크닉은 이 앵글이 어큐트하기 때문에 이 사이드 브랜치로 빠지기보다는 이렇게 베스를 타고 메인 브랜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일반론적으로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가
너클 와이어가 조금 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안테그레이드 너클 와이어를 하려면 그래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록시말 이 캡을 펑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드한 와이어로 프록시말 캡을 먼저 펑처하고 그다음에 너클 와이어 테크닉을 하고 다시 리엔트리를 하는 게 안전한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이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를 노출을 되기 때문에 이제 매시브한 다이섹션과 헤마토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케이스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 스타 테크닉을 하다가 매시브한 헤마토마가 만들어진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선택입니다. 와이어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팁 그램웨이트가 작은 폴리머 자켓 하이드로필릭 와이어를 선택하고, 이제 전통적으로 필더 XT 시리즈가 선호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XTR과 XTA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문헌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XTA에 XT입니다. XT에는 이제 없는, 이거는 XTA고, 이 파란 이 코일링 된 부분, 요게 XTR이고, 이 파란 코일링 부분이 액톤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 와이어의 토커빌리티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제 만든 부분이고, 이게 없는 XT가 조금 더 이렇게 너클 와이어 하는데 조금 더 선호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시온 블랙도 사용해 볼 수 있고, 파일럿 시리즈 그리고 글라디우스 MG 와이어를 사용해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와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팁 쉐이핑은 먼저 이제 이 우산 손잡이처럼 이 엄브렐라 핸들을 이제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와이어를 미는데, 이 와이어를 미는 이 부분이 리딩 엣지가 이 와이어의 플로피한 부분과 스티프한 부분의 이 경계선상으로 미는 이제 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지 너클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데, 라지 너클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와이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너클 크기를 크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어를 미는 동안 저희가 이제 CTO 드릴링을 하듯이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 매듭이 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하지 말라고 이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너클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필더 XT가 파일럿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너클 사이즈가 적다고 알려져 있고, 스티프한 와이어일수록 너클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스티프한 와이어는 피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쉐이핑을 하더라도 마이크로 카테터가 있으면 너클 사이즈 조절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너클 사이즈가 너무 커지는 것 같으면 마이크로 카테터의 도움을 받아서 너클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로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너클 와이어 자체가 힘으로 미는 거기 때문에 이 백업 소프트가 든든한 마이크로 카테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코세어 프로나 턴파이크 스파이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시비어한 칼시파이드 리전을 지날 때는 턴파이크 골드 같은 이렇게 백업 소프트가 든든한 마이크로 카테터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백업 소프트가 부족하다면 이 오버 더 와이어 벌룬 인플레이션해서 와이어링 해본다던가, 그리고 사이드 브랜치 와이어링을 해서 벌룬 어시스트를 해본다던가, 혹은 이제 베이스 테크닉이라고 도저히 이제 서브 인티마 스페이스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벌룬을 사용해서 억지로 다이섹션을 만든 뒤에 이렇게 서브 인티마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베이스 테크닉도 벌룬 어시스티드로 이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클을 하고 나서 리엔트리 끝나는 게 아니고 리엔트리 하는 게 중요한데, 리엔트리 테크닉은 다음과 같고 이것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언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였고, 케이스 두 가지 준비하였습니다. 안테그레이드 케이스 하나, 레트로그레이드 케이스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안테그레이드 케이스였고, 말씀드린 것처럼 ISR CTO 케이스였습니다. 미드 RCA에 ISR CTO가 있었고, 죄송합니다. 프록시말 캡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먼저 펑처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하드한 와이어로 프록시말 캡을 펑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익스텐션 카테터의 도움을 받아서 마이크로 카테터를 펑처한 그 위치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이제 필더 XT였던 것 같은데요. 필더 XT로 너클을 해서 다행히 이제 너클이 돼서 와이어링이 잘 되었고, 마이크로 카테터를 진입을 한 다음에 이제 트루맨으로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PCI를 성공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케이스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RCA CTO였는데 프록시멀 투 미드 RCA부터 그 CTO였고 이 CTO 랭스가 30mm 이상의 디퓨즈 CTO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 CT를 찍었는데 이 미드 RCA가 톨처스한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레트로그레이드 안테그레이드 조금 하다가 바로 레트로그레이드 돌려서 레트로그레이드를 했는데 XT가 이제 더 이상 CTO 그 디지털 캡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가이어 세컨도 마찬가지로 진입을 하지 않아서 너클와이어 테크닉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이 너클와이어 테크닉을 하는 동안 저희가 이제 미리 CT를 찍어놨기 때문에 이 톨처스한 병변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그래도 비교적 이 아나토미를 생각하면서 너클와이어를 할 수 있어서 이 CT를 찍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너클와이어 테크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엔트리는 이 리버스 카트 통해서 가이아 서드 통해서 시행하였고 DS 스텐트 임플란테이션 후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머리는 이제 언제 할 것이냐는 제 생각에 이제 프라이머리 유지하기에는 ISR CTO가 가장 안전한 이제 CTO일 것 같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레트로그레이드가 조금 더 안전하다. 그리고 안테그레이드를 해야 될 경우에는 프록시멀 캡을 펑처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 와이어는 하이드로필릭 와이어를 사용하고 너클 사이즈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백업 포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드리고 이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